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이번 주말에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전후 상황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일단 중국에서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요. 미국과 그리고 G7 국가들이 만류를 했지만 우리는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상무위, 주말에 있을 상무위에서 이제 홍콩 국가보안법을 상정을 했고 심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법으로 입법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일정부터 봐야겠죠. 요겁니다. 전인대에서 상무위로 넘어갔고요. 상무위에서 이제 심의를 거쳐가지고 OK 사인을 내면은 홍콩 법에 등재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홍콩 내부도 중국처럼 다 사찰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미중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확실한 건데 일단은 20일에 상무위원회가 마쳐지고 상무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통과를 내면은 바로 이제 입법 투표에 들어가 가지고 만장일치 보여주기성 이제 반대 한 표에 그리고 나머지 다 찬성표인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통과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뉴스가 나온 게 무엇이었느냐? 올 들어 홍콩 금융시장에서 38조 원이 이탈됐다라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38조 원이고요. 달러 기준으로는 310억 달러라고 하는데 이건 팩트가 아닙니다. 왜냐? 2019년 이제 11월 말에 인권법 미국에서 트럼프가 홍콩 인권법을 통과를 시키고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2020년 5월 말에 무엇을 한다?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를 시킵니다. 즉 일단은 미중 갈등에 의해서 홍콩에서 일이 터질 거라고 예상했던 그런 자금들이 빠져나간 것이지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될 예정이어서 홍콩 국가보안법이 문제여가지고 빠져나간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고위급 회담에서 폼페이오와 이제 어떤 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요겁니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외국계 투자 자금이 유치가 됩니다. JP 모건이요. 분명히 이거는 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원래 미국에서 계속 중국한테 요구사항으로 걸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자본시장 개방이었는데 그 자본시장 개방에 첫 발을 누가 냈다? JP 모건에서 냈다라는 거. 중국 당국이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해서 이행하기 위해 외자 지분 제한을 폐지했고 2020년부터 해서 그것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JP 모건이 먼저 들어왔다. 그래서 홍콩이 이제 중국처럼 사찰당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홍콩에 이제 페이퍼 컴퍼니 두고서 자금 세탁하는 돈 빼돌리는 회사들이 발각되는 것은 뭐 이제 시간 문제겠죠. 그리고 자금은 실제로 중국에 투자하려고 마음먹었었던 그런 자금들은 이제 홍콩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뭐 38조 원, 310억 달러 수준의 그 자금들이 다 중국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쭉정이 같은 거는 다 빠지고 실제로 중국에 투자할 목적으로 홍콩에 들어가 있었던 자금들은 중국 본토로 넘어가게 된다. 뭐 이 310억 달러의 JP 모건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것에 대비하는 타 외국계 증권사의 돈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그러면은 홍콩 증시에서 계속 돈 빠져나가는 것은 팩트인 거고 그러면은 홍콩 국가보안법은 계속 악재로 남는 것은 맞지만 핑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핑계냐? 증시를 흔들 핑계. 뭐 중국이 다른 나라 기업들에게 약점을 잡기 위해서 감춰진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홍콩 금융시장에 대한 그 감시의 눈을 설치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까지 따져보고 보면은 피곤하고요. 일단은 무역 합의에 대한
이행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잘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뉴스를 통해서? 이 뉴스죠. 이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한 거고, 아쉽게도 이렇게 팩트가 전달되기보다는 분명히 주말에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것을 악재 카드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 계속되는 척하면서 무역 합의는 계속 이행되고 있지만 좋은 쪽으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지만 단순히 껍데기만 보고서 악재로 판단해가지고 이걸로 해가지고 증시를 뒤흔들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오늘 당장은 뭐 홍콩 증시나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반응을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지켜봐야겠죠. 계속 증시에서 돈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증시는 상승하는 홍콩 지수. 그렇습니다. 이 악재는 결국에 악재로 비춰졌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역 갈등으로 비춰질 것이고, 이 무역 갈등으로 해석이 되면서 뭐가 올라요? 당연히 무역 갈등 관련주 히토류랑 그리고 대두 수입 관련해 가지고 반응을 보이죠. 뭐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식품 쪽도요. 워낙에 중국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식품난에 허덕였다 보니까 해외 식품 수입, 뭐 미국산, 브라질산 돼지고기 수입량이 늘어났다라는 추측성 기사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런지는 나중에 통계치 가서 확인해 봐야겠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반사이익이 없을 수 있지만 이슈는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움직인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지만 북한의 액션에서 방산주가 해지로 움직이고, 그리고 미중 갈등이 계속 ING를 하면서 뭐예요? 뭐긴요. 대두랑 콩이랑 그리고 히토류 움직인다라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해드렸던 또 하나, 한일 무역 분쟁. 요거까지.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올해 하반기까지 가는 코로나 재확산.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돌고 도는 중입니다. 요 4개가 계속해서 사이클로 도는 2020년 하반기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참고해 주시고, 증시는 이 종목들이 시장이 쉬어갈 때, 하루 이틀 음봉으로 해서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움직이는 섹터가 될 거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 19일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제일 크게 반영됐던 게 뭐예요? 뭐긴요? 무역 분쟁이죠. 한국과 일본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크게 반영된 게 이제 방산주. 이제 오늘 방산주가 고점을 찍고 서서 어떤 게 나왔죠? 대북주가 반사이익으로 움직였죠. 실제로 호재가 발생된 건 아니지만 반사이익으로 움직였다. 심리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움직인 게 아주 소량으로 움직였었던 뭐죠? 미중 무역 갈등. 이렇게 됐고, 이 다음번이 코로나가 되진 않습니다. 4번이 코로나가 되진 않고 이 네 번째에서 다시 한번 두 개 사이클이 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 반복하면 좀 그러니까 여기서 끊도록 하고요. 기존에 알고 계신 종목들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에코마이스터는 대북주로 해서 오른 것이고, 세노텍, 유니온 머티리얼, 티플렉스, 유니온 정도, 노바텍 정도까지만 움직였습니다. 주말에 이슈는 준비가 되어 있고, 다음 주 중에 만약에 증시가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미중 갈등에 의해서 증시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증시를 흔들기 위해서 일단 흔들어 놓고서 거기에 그럴싸한 명분으로 미중 갈등을 붙여 넣을 것이라는 거, 그 패턴은 계속된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톡방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타고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